네탄야후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통점은 확전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지금 곧 있을 선거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게 모든 것을 건 상태고, 반면에 네탄야후 총리는 반대로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게 모든 것을 건 이 차이점이 있죠. 제3차 세계대전의 어떤 전초 단계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예전보다 점점 그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상명대학교 류한수 교수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전쟁에서 젤렌스키가 상당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북돋고 국제사회에서 반러시아 감정을 고취하고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분위기를 최소한 서방 세계에서는 많이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러시아에게 유리해지고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진행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약간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서방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원조를 요청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어떤 지지 정도가 현저히 낮아진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환대의 정도가 예전보다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비율의 국민들이 전쟁이 지쳐서 패배의식에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그런 국민들의 비중이 얼마나가 되는가도 논란이 있지만 작년, 재작년에 없었던 현상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상당히 좀 권력의 그 유지에서 좀 불리한 것이, 원래 그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올 봄에 임기가 끝나고 선거를 다시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상황이고 계엄령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을 내세워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고 지금 계속 권력을 연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권력에서 내려와서 연기되었던 대통령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루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하는 어떤 관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전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행보를 추적해 오신 분은 느꼈겠지만 이 계속해서 확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여론을 다시 흥기하게 만들고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그 지지를 얻어내는 방법으로서 이 전쟁을 판을 더 키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의지를 계속 연장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지지를 더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쿠르스크라고 하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서 지금까지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드론을 수백 대를 날려서 러시아의 본토 수백 킬로미터 안으로까지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하고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군사학적으로 적의 교전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의 그 저항 의지, 항전 의지를 다시 한번 과시하고 러시아의 더 거센 공격을 유도해 내고, 근데 그 교전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경지대, 어떻게 말하면 러시아 본토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들므로써 푸틴 대통령의 처지를 어렵게 만들고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거의 비슷한 입장에 있는 것이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고요. 네탄야후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통점은 확전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지금 곧 있을 선거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게 모든 것을 건 상태고,
반면에 네타냐후 총리는 반대로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게 모든 것을 건 이 차이점이 있죠. 전격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정예 부대가 러시아에 속한 쿠르스크 지역을 치고 들어가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서 러시아의 허를 찔렀다라고 하는 어떤 시각. 그래서 상당히 그 전황을 우크라이나 쪽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그 시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전반적으로 그 전황이 우크라이나 불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인 이 돈바스 전선, 즉 우크라이나 그 동쪽에서 지금 그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가장 중요하고 그쪽을 그 방어해내야 되는데, 그쪽에서 병력을 빼내서 별로 군사적인 가치가 없는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군사학적으로 볼 때는 무리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일단 쿠르스크에서는 이제 교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군의 반격이 가해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축소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즉 정예 병력이 공격했을 때 노렸던 군사적인 어떤 목표는 돈바스 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의 상당수가 쿠르스크 방어로 이전 배치되도록 해서 이 쿠르스크에서도 전과를 올리고 이 돈바스 방어에서도 성과를 올린다고 하는 이중의 목표를 추구했던 것인데, 쿠르스크에서는 교착 상태 내지는 좀 위축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러시아 그 전쟁 지도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도를 간파하고 돈바스에 있던 러시아 병력을 전혀 이전 배치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그 쿠르스크 쪽으로 빼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돈바스를 지키는 우크라이나 방어 병력이 축소되고 약화되면서 러시아의 공세가 더 거세져 가지고 가장 거기 그 요충지가 포크로우스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돈바스 전선의 성패가 결정적으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포크로우스크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이 관찰자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살짝 교착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래 목적했던 바가 상당히 어그러지면서 처음에 나왔던 관찰 중에서 이것은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관찰이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쟁에 이긴다고 하면 제2의 국부로서 추앙을 받고 엄청난 권력 기반을 다지겠지만, 전쟁에 지게 된다면은 사실은 몰락이 거의 기정사실화.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자기의 임기를 성공리에 마치고, 그러니까 전쟁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그 마무리한 다음에 자기는 물러나서 희극인으로서의 삶을 지속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자기가 계속 장기 집권하는 것은 지금 불리한 상태이고, 어떻게든 간에 이 매듭을 짓고 끝맺음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끝맺음이란 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될 것 같지는 않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가장 그 일반적인 평가는 민주당 정권이 재창출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그 이어받아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것이고, 그러면 전쟁이 단기간 내에 끝날 가능성은 없고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후보가 공공연하게 전쟁을 빨리 매듭짓겠다. 그 방법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협상 테이블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을 반드시 앉게 만들어서 자기가
전쟁을 끝맺음 하겠다 하는데 이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은 푸틴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끝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것을 방지하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당히 거기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공식 석상에서 그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 강경 발언을 했었고 최근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정계 인사를 만나고 특히 트럼프 후보를 만났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 내지는 알력이 노출되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후보가 되는 것이 상당히 큰 재앙일 수 있죠. 그렇게 그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 미국이란 나라의 20세기와 21세기를 역사를 살펴보면 대내 정책에서는 두 당이 어떤 대립하는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대외 정책에서는 사실은 그 차이란 것이 거의 없고 일관된 자세를 보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인식이 맞다고 하면 트럼프 후보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의 어떤 일관된 대외 정책이란 것이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후보라는 돌발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인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어떤 쪽으로 그 나아갈지는 정말로 그 뭐랄까 흥미진진하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유동적이다. 민주당 정권과 아니면 공화당 정권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얼마만큼 클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어떤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두 달 후, 석 달 후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쓴 표현은 아니고요. 그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전투가 지속될 뿐이다.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러시아가 목적한 전쟁 목표의 상당 부분은 이루어진 상태고 그에 비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바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군사학적으로도 러시아의 어떤 뭐 승리까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위라는 것이 이제는 이제 확정이 된 상태고 반대로 말하면 우크라이나의 패배 이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단 이 전쟁이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만의 어떤 교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뒤에는 미국 및 서방이라고 하는 더 큰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좀 세게 말하면은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 전쟁이다. 우크라이나를 내세운 미국이 러시아와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격돌하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의 대세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해서 깔끔하게 전쟁이 끝나진 않고 아주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전투는 지속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역시 우크라이나 국민, 우크라이나 민간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도 사실은 그 별로 이 국제 사회에서 내지는 우리가 그 지켜보는 상황에서 뭐랄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기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확전을 시도해서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상황을 바꿔보자는 어떤 그런 전략을 계속 밀고 나가고 여기에 미국이 일정 정도 호응을 하거나 전폭적인 호응을 하면서 전쟁의 교전지대가 우크라이나 동쪽이 아니라 접경지대로 더 번져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러시아의 그 내륙지대까지도 되게 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의 어떤 전초 단계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충분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예전보다 점점 그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2년 2월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의 에마뉴엘 토드라고 하는 그분이 제3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단정적으로 썼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그 발언을 놓고 보면서 에마뉴엘 토드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해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길하게 느껴졌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확전 시도 배후에는 미국과 서방이 있고 미국과 서방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핵무기 사용을 자제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상승작용을 일으키다가 어느 순간에 두 나라의 교전이 아니라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로 번지게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3차 세계대전이고 유럽의 어떤 불길이 이 동북아시아까지도 번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불안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불안한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공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